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내년에 벌어질 시카고 시장 선거, 벌써 전국에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시카고 시장 선거가 2019년 2월에 있으니까 아직 10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이번 주까지 벌써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시장 경선에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 내년 시카고 시장 선거에 벌써 큰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시카고시가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획 문제, 살인, 총기 문제는 시카고에서 빠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 시 정치권의 부패라든가 공무원연금 부족분 증가, 여기에 따른 세금 인상 등의 고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숫자가 최근에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시카고는 전국 3위의 대도시고 그 이름에 걸맞을 정도로 또 유명한 시장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 변변치가 않고, 그래서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시장 자리에 도전을 지금 하고 나섰습니다. 그 중에는 현 시장 라마 매뉴얼로부터 파이어를 받은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라코인 맥다놀 사건, 금년 여름쯤에는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라마 매뉴얼 시장의 정치 생명과 또 이 사건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들이 크게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0개월이나 남아있는 시장 선거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7명이나 되는 시장 도전자의 면모는 어떤 것인지,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와 시청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마 매뉴얼 시장의 정치적인 장단점의 면모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경력자인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화이트하우스에서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연방 하원 의원이었고, 비서실장 시절에는 상하원의 의원들과 화이트하우스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역할을 맡아서 아주 큰 수완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또 이 사람의 정치, 관계, 재계의 커넥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시카고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가 시장이 된 이후로 여러 가지 장점과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비판 세력들의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trustworthy, 신뢰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 사람이 라코인 맥다놀 사건 당시에 장장 400일이 지나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겨우 사건 당시에 비디오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경찰이 무고한 10대 흑인 소년을 16발이나 되는 총격을 쏘면서 살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자신은 나는 이 비디오를 보지 않았었다라고 강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변에서는 그가 시장으로서 이 비디오를 봤었어야 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만일 이 비디오가 지난 선거 전에 공개가 됐었다면 지금 그가 시장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카고의 인구의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흑인 사회가 라마 매뉴얼을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가해 경찰의 1급 살인 사건 재판이 금년 여름에 끝나고 유죄가 될 경우에는 흑인 사회가 그를 노하면은 시카고 시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likability, 호감도의 문제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이 호감도라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유능하다고 다 호감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호감을 얻기보다는 몰링한다, 약자를 너무 무섭게 다룬다, 이런 평을 정치인으로서 자주 들어왔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은 그가 취임 직후에 전임 데일리 시장이 오랫동안 베풀어왔던 한인 사회를 위한 추석 파티를
아주 단칼에 없애버렸습니다.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할 수 있는 조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인 회장이 10번 넘게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에 대한 리턴 콜조차 없었다. 이것을 일종의 bullying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2015년도 선거 시에는 그가 과반수 표 획득을 하지 못해서 고전을 하면서도 에이시안 커뮤니티의 면담을 3번이나 퇴짜를 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에이시안 별 볼 일 없다, 표도 없고 돈도 없지 않느냐, 그런 계산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데일리 시장 당시에 시카고시의 그 Human Relations Commission이 있는데 여기서 에이시안 커뮤니티와의 컨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도 그 커미션에서 Advisory Counselor로 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장실과 이 소수의 커뮤니티와의 대화 창구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보다도 더 막강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흑인 커뮤니티의 일부와도 소통을 끊었다. 그런 불평을 시장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과 명망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많은 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내년 시장 선거에 10개월이나 남은 이 시점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금 시장 선거에 도전을 공식적으로 밝힌 사람들은 폴 밸러스 전 시카고 공립학교 위원장, 게리 맥카티 전 시카고 경찰국장, 도로시 브라운 쿡카운티 서킷 코트의 서기장 등 유명한 인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폴 밸러스는 거버너 선거까지 출마를 했던 사람이고, 게리 맥카티는 경찰국장이었었고, 라마 매뉴얼에게 락퀸 맥다널 사건으로 파이어를 맞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로시 브라운은 흑인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하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시카고에는 이렇게 시장 선거전이 혼잡해 본 적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리처드 M. 데일리가 22년 동안 시장을 해왔습니다. 또 그의 부친인 리처드 J. 데일리는 21년 동안 시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부자가 무려 43년 동안 시장 자리를 독식을 해왔으니까 이 시장 선거가 이렇게 혼잡해 본 적이 없었고, 이런 모습이 시민들에게는 익숙치가 않은 일입니다. 여하튼 시카고 시정을 개선하기는 개선을 해야 합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 부족분이 자그마치 360억 달러입니다. 세금으로 이것을 충당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미 시카고시의 부동산세가 계속 상승을 해서 영업을 하는 비즈니스들도 부담이 크고 아파트먼트 입주자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 갱이 20만 명, 마약 판매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계속 총격전이 이어지고 있고, 2017년도에 살인이 무려 650건이었습니다. 이 살인율은 18.5%, 뉴욕이나 LA보다도 더 높습니다. 누가 더 시장 자리를 확실하게 잘 할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의 몫입니다. 내년도 2월 26일 선거인데, 만일 과반수 득표가 없게 되면은 4월 2일에 런오프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2015년도 선거에서는 라마 매뉴얼이 처음에 과반수 득표에 미달을 해서 호세 가르시아와 최고 득점자 2명이 런오프 선거를 했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인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5월 4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하와이주 하와이섬 일명 빅 아일랜드에 있는 킬라우에아 화산 폭발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언론은 데이빗 이게 주지사가 용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레일라니 에스테이트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산에서 흘러나온 용암은 1,7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약 700채의 가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어제 빅 아일랜드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킬라우에아 화산으로 인해 발생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국내 실업률이 3%대로 떨어졌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 4월 비농업 일자리가 16만 4천 개가 증가해 실업률이 3.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12월 이후로 17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리는 전미총기협회 집회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미총기협회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4년 연속입니다. 이번 집회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참석합니다. 워싱턴에서 또다시 주한미군 감축설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어제 펜타곤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펜타곤은 즉각 한국에서의 임무와 병력 태세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를 공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최근 미투 파문을 미온적으로 대체해 논란에 휘말린 스웨덴 할리먼이 올해 노벨 문학상을 시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론 등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스웨덴 할리먼이 올해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내년에 시상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지난해 11월 종신위원 18명 중 한 명인 카타리나 프로스텐손의 남편인 프랑스계 사진작가 장 클로드 아르노에게서 과거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18명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최고위급 경제관리들이 양국 간 무역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 3, 4일 협상을 진행해 일부 영역에서 인식을 공유했지만 의미 있는 합의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언론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부총리가 스티븐 무너친 재무장관과 미국 협상단을 만나 공동 관심사인 미중 경제무역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효과적이며 건설적인 토론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의 핵심 사안인 무역 불균형, 첨단 기술 등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리조나 주정부가 공립교사들의 20%의 임금을 인상키로 해 교사들이 닷새 동안 진행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애리조나 더그 듀시 주지사는 어제 공립교사들의 임금을 20% 인상하는 안에 서명하면서 교사들의 파업이 끝났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애리조나 지역의 교사들은 가을에 9%의 임금이 오르고 앞으로 2년마다 5%의 임금이 인상됩니다. 우버 택시 안에서 영어가 아닌 모국어를 썼던 이스라엘 부총영사가 승차를 거부당했습니다. 이타이 밀러 부총영사는 지난 화요일 시카고 다운타운 지역에서 우버 택시를 타고 그 안에서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버 택시 기사가 갑자기 그에게 비영어 사용을 비난하면서 택시에서 내리라고 요구해 그는 차에서 쫓겨났다고 신고했습니다. 5번이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6번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그에 대한 혈액검사 등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무죄 선고유를 밝혔는데 피의자는 경찰에게 적발될 당시에 호흡기 검사 등을 거부했었습니다. 맥킨리 카운티 내 경찰은 검사 불응 시 자동적으로 혈액검사 영장을 청구하도록 최근에 규정을 바꿨습니다. 시카고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카제킹을 예방하기 위해 26대의 플레이트 검사 차량을 투입했습니다. 이 특수 차량은 1시간에 약 3,200개의 자동차 플레이트를 검색해 사고 차량인지의 여부를 밝혀줍니다. 이 차량은 덴버 부츠 착용을 위해 시 재정국이 운영하던 차량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한때 흐리겠으나 차차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75도, 밤 최저 54도. 내일 토요일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80도, 밤 최저 56도. 주일 오전에 흐린 곳 있겠고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66도, 밤 최저 43도.
다음 주 월요일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63도, 밤 최저 44도입니다.